다음 발표는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윤종호 교수님께서 제로에너지 주택 실측 모니터링 결과 및 기술 현안에 따른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다음 거가 떠 있네요. 네, 잠시 저희가 그 화면 전환을 하는 동안 좀 시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윤종호입니다. 오늘 저를 제외한 6분의 강연들이 대부분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그 비전들, 그리고 또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크로한 스케일에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조금 틀리게 어떻게 보면 국부적이고 다소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저층 주거형 시장이라는 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제로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빨리 이 시장을 어떻게 저변을 확대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난 우리가 제로에너지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좀 재고해보고, 이 시기에 제도적으로 또 시장 확대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일례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서원에서는 간단하게 국내 제로에너지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곧바로 오늘 준비한 실제 제로에너지 주택들에 대한 실측 자료, 한 4년 정도의 실측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어느 정도의 에너지 사용, 그리고 각 항목별로는 어디에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제로에너지 건물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정말 작동되는 것이냐,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제로에너지 시장을 정책적으로만 이끌어 간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입증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더 기저시장, 기반 시장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끝에 마지막 결론으로 저층 주택단지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그린 뉴딜 시장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제안이라고 해서 몇 가지 안들을 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다소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지난 50년 전, 1973년 이후부터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까지는 주로 효율과 절약 기술들이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제로에너지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된 거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데모 건물이 세워진 건 2001년이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약 20년 정도의 연구와 실증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제도적으로 보면 이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단열 기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80년부터 단열 기준을 운영하면서 근 30년간 0.5의 열관료율을 거의 변함없이 사용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대폭 단열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건축물들은 옵션의 선택이 없이 거의 대부분이 패시브 수준의 기밀과 고수준의 고단열, 고기밀 수준의 건물로 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또 다른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써서 공공건축물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 효율화를 인증을 통해서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에 제너지즘 인증 제도가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의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는 민간 건축물까지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제너지 건축을 살펴본다면 아직은 제로에너지 시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미 의무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은 준비 기간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험, 외국의 기준들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인증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시작을 하고 있는 시기지만 대부분의 대상 건물들이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자체도 예비 인증인 것이고요. 그 평가 자체도 대부분 예측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이론적에 의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의무화 시장으로 진입을 한 상황에서 점점 실지 거주자들이 입주해서 살면서 이게 진짜 과연 제로에너지 건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점에 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과거처럼 계속 예비 인증, 예상을 통한 인증 제도 외에도 실제 사용량에 따른 검증, 인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건물을 바라볼 때 크게 보면 주거 건물과 비주거 건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간 사용이냐 야간 사용이냐에 따라서 열과 전기의 비중이 크게 틀려집니다. 결국 이것이 저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제로에너지 건물이 가능하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냐를 결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의 비중이 8대2에서 뭐 7대3 정도로 압도적으로 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기밀 고단열, 즉 단열 기술과 같은 비교적 손쉬운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건물의 구현이 손쉬운 반면 전기부하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주거 상업 공공건축물들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을 본다 그러면 제로에너지화 시기는 향후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 건물 중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는 한 4분의 3이 고층, 중고층 공동주택이고 한 4분의 1 정도가 저층 단독주택 아니면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의 3층 이하 건물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에 제로에너지 시장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즉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이것이 과연 작동한다라는 신뢰감을 가져야지만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어떤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가지고 초기에 정부에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장을 가지고서 더 확대시켜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0년간 충분한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형성된 단독주택을 통한 상용화 시장, 즉 완전 100% 제로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그 입증 자료를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난방, 급탕, 취사, 그리고 냉방, 조명, 환기, 플러그 7개 모든 전체 에너지 소비 항목의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부하별로 어떠한 기술들, 어떠한 제도,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시장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것이냐라는 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시장을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그 시범적인 성격 아니면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 입주한 주택을 제로에너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 실측 자료는 2015년에 물론을 통해서 오피스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 여러 개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 시스템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시스템하고 약간 틀린 지열과 연계된 힙펌프 시스템이 주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항목별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큼 된다, 얼마큼 제로화된다라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어디에 얼마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대략 수치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2010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에서 약 24,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했던 항목별 에너지 원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난방 쪽에 단위 면적을 한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단위로 보면 71이니까 한 7,000kWh 정도를 사용을 하고 급탕에 한 3,400 정도 그리고 취사가 한 1,00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100 정도가 1100kW 정도가 열부하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소비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기 쪽에서는 약 한 4000에서 5000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 수치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계측된 4개 주택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4개 주택은 주로 3개는 충청권에 위치해 있고요. 1개는 D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난방도를 보면 ABC 주택보다는 D주택이 아무래도 난방도율이 좀 더 많고 좀 더 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C D주택 공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단열 고기밀 고단열을 가지고 있고요. 창호도 1.0 이하의 고성능 창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와 틀리게 본 주택들은 공기식 힙펌프 시스템하고 태양광 시스템이 연계된 주택들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이 주 내용이 공기식 힙펌프와 PV 시스템이 되겠고요. PV 시스템은 앞서 3개의 주택은 6kWh가 적용이 되어 있고 D번 주택 같은 경우는 8.4kW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길게는 A주택 같은 경우는 8년이 지금 8년째 입주해서 살고 있고 가장 짧은 D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4년 차 주택인 D주택을 가지고 일단 주택의 개요는 100제곱미터 정도고요. 시스템 사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핵심 시스템은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핵심 시스템은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200mm SIP 판넬 가지고 주택을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주 고단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단열 수준으로 주택을 지은 것이고요. 그다음 창호 자체는 상당히 고수준의 진공창이 적용돼서 0.5 정도의 열관료를 가진 진공창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시스템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대부분 다 바닥 난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설비 시스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소스를 한 힙펌프 시스템으로 난방 급탕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태양열 시스템, 벽체에 붙이는 태양열 시스템이 일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태양광 시스템이 8.2kW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시브 하우스 플러스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사양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이 지난 3년간 사용된 수전량과 송전량 데이터입니다. 그 전 데이터를. 예, 전 데이터. 예. 수전량과 송전량, 아니요. 다음 데이터. 수전량과 송전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PV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간에 자가 소비하고 일단 남은 전기를 송전을 하는 것이고요. 송전했던 전기를 다시 땡겨서 갖다 쓰게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실성 그래프가 17년, 18년, 19년 보시는 것처럼 매년 적립된 태양광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해마다 플러스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잉여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용으로 봤을 때는 4년치를 봤을 때 월 평균 10,000원 이하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즉, 이 비용 자체도 에너지 사용 비용이 아니고 수전에서 갖다 쓰는 비용에 대한 세금, 즉 13.7%에 대한 세금만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다. 즉 완전 에너지 제로에 의한 비용도 제로가 되는 형태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답니다. 다음. 자가 소비량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가 소비량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가 매달 평균치고요. 일부 겨울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자가 소비량의 주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를 정리를 하면 원 단위가 한 7,074 정도 되고 항목별로 보면 저런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주택 외에 나머지 3개 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개 주택 역시 모두 동일하게 플러스 에너지 주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달 10,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즉 세금만을 내고 에너지 비용을 완전 제로로 해서 4년에서 8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다음이요.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이제 60가구가 입주해 있는 세종에 있는 집단 주거단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고기밀 고단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면적은 85제곱미터에 태양광은 4.2kW가 설치돼서 전기 부하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이하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AML 통해서 가스와 전기에 대한 자동 계측을 60세대 모두 하고 있고요. 특별히 더 11세대에 대해서는 난방과 급탕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서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측 기간은 정확히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동안의 계측 결과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난방과 급탕 11세대에 대한 차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하실 거는 난방 원단위, 급탕 원단위, 급탕 플러스 취사 원단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각 세대별로 어느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 60세대 냉방 에너지고요. 저희가 냉방 에너지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세대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여기서 보시면 한 350kWh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일러 동력, 다음 플러그, 조명, 그 다음 TV 생산량 등에 대한 것들을 항목별로 계량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를 계량해보면 전체 11,000 정도의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해서 연간 소비된 양을 보면 11,000 정도고요. 태양광으로 생산한 양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자가 소비량을 제외하고 난 생산량이기 때문에 여기 한 30%에서 50% 정도를 더 업해야 됩니다만, 완전 자기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 부하는 PV 생산량 가지고 다 충당을 하고 있다. 단,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 급탕을 가스 보일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과 급탕에 대한 열 부하가 거의 9,000 가까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지금 난방, 급탕, 냉방, 환기, 조명 5개 항목을 가지고 국가에서 에너지 원단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용을 하게 될 경우는 취사 포함한 플러그 부하도 포함해서 전체 소비량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난방, 급탕, 기존에 우리가 난방 중심 시장이었다면 이 제도적인 단열 기준 강화를 통해서 난방은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급탕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확대 보급이 좀 필요하다. 난방 같은 경우는 한 6,000에서 9,000 남아있는 시장을 단열 기준의 한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공기식 힙펌프와 태양광이 연계된 시스템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 냉방, 환기, 조명 등에 대한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양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러그 같은 경우도 급탕만큼의 상당히 큰 사용량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서 제거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는 6kW 정도의 태양광 시스템과 공기식 힙펌프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여기 있는 7개 항목들을 완전히 제로화해서 에너지 비용이 하나도 없이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여기 각각의 항목에서 주로 키워야 되는 산업 분야를 오늘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그 위에 써놓은 것과 같이 60세대를 우리가 계측을 해보거나 앞서 세대 계측을 해보면 동일한 물리적 조건, 즉 똑같은 주택을 제공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소비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6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DR, 즉 모니터링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사용자가 그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 그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저층 주거에 대한 확신, 즉 에너지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작동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앞으로 진행하게 될 3기 신도시, 지금 오늘 예는 세종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3기 신도시 선정을 할 때 저층 주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우선 선정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단지 규모에서 뭔가 확실한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방안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오늘 다른 주자가 틀리 기술적으로 저층 주거 시장을 가지고 시장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렸고요. 각각 항목별로 실직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기술적 분야, 기술적 시장,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어떤 게 돼야 되느냐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서 이 모니터링, 특히 라이트펜스,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구축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이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의 미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